감사합니다. 요리하는 약사 한영선입니다. 약사가 요리를 한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데요. 저는 사실 요리라기보다는 현대의학이 이렇게 발전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난치성 환자들을 만나면서 이 현대의학으로 치료하고 있는 이런 모든 질환들의 어떤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끝에 음식의 중요성을 많이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라기보다는 이제 음식으로 어떻게 질병에 도움을 줄 것인가 이런 쪽에 많이 생각하고 오랜 시간을 보내왔던 그런 약사입니다. 제가 그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정말 약국에서 만나면서 많은 아주 안타까운 환자들을 봅니다. 그래 근자에 제가 만났던 환자들 중에 기억나는 환자가 있는데 어떤 환자는 이 어린아이인데 이 코에 튜브를 끼고서 그걸로 이제 이 생을 먹고 사는 거죠.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물속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물속에서 생활을 왜 하느냐 하면 우리는 이제 잘 평범한 사람들은 못 느끼지만 이분은 몸의 수분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바깥에 이렇게 공기 중에 일반 우리처럼 생활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터지려고 해서 물속에서 잠도 자고 이렇게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몸을 이렇게 뭐 그렇게 크게 다친 것도 아닌데 결과론적으로는 그 후유증이 이제 몸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우리 섬유 근육통이라고 그래서요. 이 자그마한 충격에도 통증이 너무 심한 거예요. 통증 정도가 아니라 이게 막 그분의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칼로 내 몸을 잘라내는 듯하다. 그리고 또 머리가 터져 나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뭐 그 외에도 우리 잘 알고 있는 정말 우리 그 벼랑 끝에서 이 생사의 그 갈림길에 서서 투병하고 있는 뭐 암 환자나 뭐 굉장히 수도 없는 분들을 많죠. 이제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가 낯선 길을 갈 때 이정표의 도움으로 낯선 곳을 찾아갑니다. 그럴 때 이분들한테 제가 어떠한 이정표, 어떠한 안내자가 되어야 될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이분들을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안내하는 것이 이분들한테 가장 좋은 답이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핵심이 우리 음식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음식을 가지고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할 때 정답, 이 질환에는 무엇을 먹으면 되는가 정답을 찾기를 원하지만 이처럼 정답이 없는 환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정답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사실은 정답보다 더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떻게 안내를 할 것인가, 어떻게 이것을 풀어나갈 것인가, 이것은 정답이라고 안 그러고 해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해답을 풀게 되면 과정이 올바라지면 결과는 저절로 만들어지게 돼 있다. 그래서 이분들한테 올바른 해답을 주고 싶었습니다. 정답이 아닌 해답을 안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이 해답이 우리 하루 세 끼 먹는 음식, 여기에 굉장히 너무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많이 그래서 음식을 안내하고 그 다음에 질병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 가슴에 갖고 있는 한을 이야기하고 같이 울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회복되고 또 완벽하게 회복되지 않았다고 했을지라도 많은 어떤 건강의 희망과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것을 보고 정말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하고 이 길은 꼭 누군가는 해야 될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제가 약 한 2년 전에 저희 약국에 코에 조금 전에 이야기 드렸던 코에 튜브를 낀 어린 아이가 왔습니다. 36개월 되는 아이인데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36개월이 아니라
약 12개월 정도 됐을까? 이런 정도로 아주 이렇게 했는데 코에 꼈어요. 여기 다 느끼시지만 어른들이 아프고 누구든지 아프면 다 치료해주고 싶고 뭔가 방법을 안내하고 싶지만 특히 어린아이는 참 저도 부모로서 가슴이 저며옵니다.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아이가 평생 코에 튜브를 끼고서 살아간다면 그 장애며 그 부모의 한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고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어떻게 그 아이가 건강을 회복했는지에 대한 과정을 설명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음식으로 치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치료라기보다는 도움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요. 뭐라 그러냐면 뭐 사철쑥을 줘야 돼요? 또 아니면 뭐 산에 가면 무슨 나물이 있나요? 약초가 있나요? 예, 그런 것들이 있다면 이미 약으로 나왔겠죠.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약국에 근무하면서 많은 분들이 묻는 것 중에 흔히 묻는 것 중에 이런 질문도 받습니다. 아, 정말 혈압약은 먹기 싫어요. 예, 그런데 혈압이 굉장히 요즘에 불안하고요. 저희 부모님도 혈압으로 잘못됐고 이 집안에 가족력이 있어서 그런지 혈압이 그런데 혈압약 한 번 먹으면 평생 먹어야 된다면요. 그런데 이거 안 먹고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물론 너무 위험하면 혈압이 조절이 안 되면 가장 간편한 방법은 현대의학이 만들어 놓은 혈압약을 드시고 위험한 곳으로부터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제일 좋죠.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정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혈압약을 끊으면 혈압이 어떻게 돼요? 도로 올라가잖아요. 예, 이것을 그러면서도 그런 관리 방법은 매우 중요한 접근 방식입니다. 그러면서 저보고 싱겁게 먹어야 되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그 싱겁게 먹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싱겁게 먹는 것이 아니라 짜게 들어왔는 소금을 우리 몸에서 싹 몰아낼 줄 아는 소금 없애는 손수건자를 드시면 그게 훨씬 더 안전한 방법이다. 그러면 소금을 이긴다? 소금하고 싸워서 이긴다? 그런 거 어디 찾으면 있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예. 이 식물들은 가만히 이렇게 쳐다보면, 식물들이 자기가 생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생존 기술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간단한 그 알로에 같은 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알로에는 어디서 살죠? 사막. 예. 물이 없는 곳에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를 걔가 생존 기술로 가져야 되냐면 물을 저장할 줄 모르면 사막에서 살 수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그 뜨거운 더위를 피해서 자기가 거기서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면 자기 본성은 차가워야 돼. 예, 이게 알로에가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럼 알로에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알로에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는지를 알기로 원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로에가 그 어려운 척박한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걔가 어떠한 기술을 가져야지 거기 생존을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쳐다보게 되면 조금 더 현명하게 쳐다볼 수가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물속에서 사는 미나리는 어떨까요? 물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물을 버릴 줄 알아야 살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물 한 잔만 먹어도 몸이 붓고, 그 다음에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 분들은 미나리한테 도움을 청하면 상당히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다 그런다면 소금을 이길 줄 아는 아이인 거는 어디 가면 찾을 수 있을까요? 예, 바다입니다. 예, 바다에서 사는 것들은 소금한테 치면 바다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너무 간단하죠. 네. 그래서 미역이 그렇고 김이 그렇고 파래가 그렇고 다시마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다에서 사는 모든 해물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이 해조류는 이 소금만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닷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태양 에너지를 많이 저장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걔네들은 육지에 사는 다른 어떤 식물보다도 엽록소,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능력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일같이 미역국을 먹는다, 아니면 하루에 김을 몇 장 정도 먹는다, 파래 무침을 먹는다, 다시마를
우린 물을 먹는다.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뭐죠? 이 혈압에 도움이 되고 몸 안에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소금을 내쫓는 이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이야기를 해보자는 건데 우리가 음식 이야기를 하자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까처럼 어떠한 뭐가 좋으냐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새로운 제가 또 이 정보의 바다에다가 물 한 컵 또 쏟아붓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것은 꼭 기억을 하셨다가 이것도 원리가 있어야지 되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가지고 치유를 하려면 최소한도 이 몇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음식 치유를 위한 기준, 제일 첫 번째 장이 건강해야 돼. 그리고 우리 몸속에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이제는 프로바이오틱스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유산균 했는데 이제는 유산균이라고 안 부르고 우리 몸속에 살고 있는 모든 유익한 미생물을 통칭해서 프로바이오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프로바이오틱스 얘네들이 건강해야 돼요. 장이 건강해야 면역이 살고 프로바이오틱스가 건강해야 그 면역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세포 하나하나가 자기 능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몸속의 영양이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내 건강을 지키고 질병을 이해하고 질병을 이겨내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인가, 이러한 최소한도 기준을 우리가 세우실 수 있어야지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선 장 건강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 이 장은 정말 불가사의한 장기입니다.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장은 어떤 장인 거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되죠. 위에서 소화가 되고 그다음에 장에서 흡수가 되고 그다음에 흡수가 되지 않은 것은 돌아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그런다면 내가 입으로 먹었다고 해서 전부 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디서요? 장에서 흡수를 하면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고 장에서 흡수하지 않으면 우리 몸을 통과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단계는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장에서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 인천공항과 같기도 하고 그렇죠? 휴전선, 동해안, 남해안과 같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가장 핵심 통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 통로인 장이 정말 똑똑해요. 제가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 세균이 섞여져 있거나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어떤 음식을 먹었어요. 예를 들어서 먹었는데 입에서 먹었더니 참 맛있어. 그게 참 맛있어서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입이 아주 너무 행복해. 그리고 그랬더니 머리에서는 야, 이거 다른 친구들이 먹기 전에 더 열심히 먹어라. 너 속도가 그래서 되겠어? 이래서 열심히 먹어요. 그래서 이 입에서도 허가를 하고 머리에서도 허가를 했어요. 했는데 이게 약 2시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장 안에 도착하면 장에서는 안 그렇습니다. 장에서는 이건 아니구나. 그러면 배를 뒤틀던 설사를 시키던 바깥을 내쫓습니다. 누가 가장 똑똑해요? 장입니다. 이렇게 불가사의한 장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는 이 장에는 우리 머리보다도 더 원초적인 뇌, 머리와 똑같은 뇌의 기능을 갖고 있는데 우리 생명 활동의 가장 핵심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그 뇌의 기능이 이 장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제2의 뇌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제2의 뇌가 아니라 원초적인 뇌입니다. 우리 생명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 몸 안에 있는 대부분의 면역세포는 바로 이 장 안에서 활동을 합니다. 약 70%에서 80%까지. 우리나라 군인들이 전방 동해안, 남해안, 서해안 여기를 지키는데 몰두해 있듯이 우리 몸 안에 대부분의 면역세포들은 바로 소장에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활동을 하는데 여기에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될 것들이 들어가 버렸어요.
예. 왜? 소화가 미처 안 된 음식물 찌꺼기가 의해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또 이 급하게 먹었는 것들, 그 다음에 단백질 찌꺼기 이런 것들이 우리 몸속에 이렇게 들어갔을 경우에 우리 몸에서는 그것이 적군이 들어왔다고 보고 면역 세포들이 활동을 하면서 걔네들을 없애는 그런 과정에서 우리 몸이 굉장히 민감해지면서 여러 가지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것은 뭐 류마티스니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거 외에도 아토피니 알러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아까 예를 들었던 코에 튜브를 끼고 왔던 아이가 아이가 왜 그런 아이가 됐느냐? 태어나자마자 심장 판막증 이것이 이제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큰 수술을 하고 나니까 이 심장 판막이 이렇게 무리가 오는 거예요. 엄마 젖을 빨리거나 젖꼭지를 물리거나 이 우유병에 물리게 되면 이거를 빠는데 여기가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당분간 코로 일단은 안정이 될 때까지 튜브로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문제는 수술 과정에서 노출됐던 이런 항생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노출됐겠죠. 예, 그러면서 어린 아이 때 장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그 기능이 완성이 되기도 전에 너무나 이 항생제나 여기에 노출되면서 장이 무너졌습니다. 예, 물론 무너졌다고 저는 추측을 했습니다. 예, 추측을 해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해줘야 될 일은 어떻게든지 빨리 장을 복원시켜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아이에 대해서 치료를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가장 첫 번째 이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겠다. 장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미끈미끈한 점막 있죠. 예, 이게 방어벽이고 울타리예요. 여기를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을 정상적으로 복원시켜줄 것인가. 미생물이 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합니다. 뭐 아토피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다 하지만 이렇게 망가진 장을 조밀하게 다시 고쳐놓고 그 다음에 유해균이 장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비타민도 만들고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진통 소염 물질들도 만들고 이 모든 것들의 대부분은 이 미생물이 합니다. 최근에 나오는 자료에는 머리 정신 질환마저도 전부 미생물하고 관련이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이 미생물이 중요한데 이 아이는 불행히도 미생물과 장 점막에 손상이 갔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거진 없었어요. 이 아이가 먹을 수 있는 것은 쌀에도 알레르기가 일어납니다. 쌀에도.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서 저희가 고민을 한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빠른 시간 안에 장점막과 미생물을 복원시켜 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치유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 알러지가 일어난 이 아이한테 장 안에 미생물을 복원시켜 주기 위해서 여기서 미강액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 쌀 눈이요. 예, 그것을 발효시켜서 이 안에 미생물이 많이 들어있으면서도 영양분이 들어가 있도록 만든 발효액입니다. 그래서 그 미강액을 이렇게 이제 첫 번째 공급을 하면서 이 아이 몸에서 알레르기가 일어나는가 안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제 서서히 접근을 합니다. 그랬는데 너무나 다행히도 이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것을 조금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약 3주차 정도서부터 시작해서 사과, 바나나, 양배추, 단호박, 현미, 조청 이것을 섞어서 만든 스프를 공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미생물을 안정화시켜 주기 위해서 미생물 자체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생물의 먹이, 미생물의 먹이는 과일을 삶았을 때 나오는 프락토스 올리고 세커라이드 하는 우리 올리고당 하잖아요. 그 당을 우리 장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이 가장 좋아하기 때문에 또 영양도 공급할 겸 미생물을 건강하게 키울 겸 해서 여기다 놓고
그다음에 단호박이라든가 여기에 들어있는 베타 카로틴이라든가 이런 성분이 장 점막을 빠른 속도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4주차 지나면서 단호박 양을 늘리고 또 점막을 더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당근을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5주차가 되는 때 이제 어느 정도 자신이 있어서 여기다가 쌀을 그 반응 알러지를 일으키는 쌀을 조금 넣었어요. 그랬는데 무사히 알러지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자신감을 갖고 이제 단백질 공급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부드러운 연어라든가 참치, 낙지들을 같이 이 사과, 바나나 삶는 데다가 합쳐서 삶아서 집어넣습니다. 예. 그리고 나니까 3개월 차 됐을 때 체력이 좋아지고 판단 능력이 좋아지면서 이 저작 활동을 못 하니까 머리도 자꾸 이제 장애를 입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아이의 여러 가지 영양이 안정화되면서 이 체력도 좋아지고 했는데 문제는 1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어느 정도 자신감은 얻었는데 문제는 콧줄을 빼야지 되는데요. 예, 콧줄을 빼는데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콧줄은 뺐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지금까지 한 번도 입으로 씹은 적이 없어. 예, 저희가 약사이면서도 우리가 씹을 때 아래 턱만이 위턱이 고정이 되고 아래 턱만이 위로 올라가서 씹는다는 사실을 새삼 처음 느꼈습니다. 저는 위턱 아래 턱이 움직여서 씹히는 줄 알았어. 죄송하게도 그렇죠. 네. 위턱이 안 움직여지죠. 아래 턱이 올라가야 되는데 올리려면 여기에 저작 근육이 따라서 올라가 줘야 되는데 여기가 퇴화가 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물리치료사를 붙여서 여기를 마사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아이의 저작 근육을 살려내서 이 아이를 이제 씹을 수 있게 만들어서 결국은 4개월 만에 튜브를 빼내는 아주 정말이죠. 막 그냥 너무 보람되고 막 제가 막 눈물이 날 정도로 이 아이는 입에다 넣는 것을 절대적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잡고 제가 이렇게 손을 잡고 걷지를 못해요. 그래 아장아장 걸리면서 옆에다 물컵을 들고 쫓아다니면서 입에다가 갖다가 이렇게 입에다가 갖다가 댔더니 이 지쳐 있는 상태에서 물이 오니까 그거를 쫙 빨아 당기는 것을 보고 가능성을 보고 이 아이를 이제 튜브를 빼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 아이가 자칫하면 평생 고무 튜브에 의해서 살아갈 뻔했던 이 아이가 이런 어떤 아주 간단한 노력에 의해서 간단한 원리에 의해서 건강을 지금 회복해서 지금은 언어 교육받고 있습니다. 예, 오랫동안 목에다 꼈기 때문에 이 말을 안 돼. 그래 지금은 엄마, 아빠 이런 얘기 정도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아이를 볼 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야, 이런 거로구나. 예, 이렇게 하면서 한 아이가 평생 그렇게 살아갈 뻔했던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는 모습을 제가 음식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너무 전율이 흐르잖아요. 네, 전율이 흐릅니다. 예, 이것은 음식이 할 수 있는 일이 약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음식만이 할 수 있었던 일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아주 아이가 영리하고 기운도 세고 너무나 좋아요. 예, 너무나 좋고 저희 약국에 오면 저는 이제 늦둥이 하나 얻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렇던 사례를 우선 한번 말씀드리면서 장과 유산균, 이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성을 한 번 더 강조드렸습니다. 네, 음식 치유를 위한 기준 첫 번째는 장 건강과 미생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 그런다면 두 번째는 세포의 정상화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몸은 세포가 약 60조 정도가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세포의 기능들이 어떻게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 관점에서 쳐다봐야지 되는데 세포 정상화의 핵심은 엽록소입니다. 네, 이 엽록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모든 생명체는 태양이 없으면 못 살죠. 네. 예, 물론 공기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이 생명의 핵심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나가서 햇빛을 쬐게 되면
태양 에너지로부터 우리 몸속에 비타민 D가 만들어지고 비타민 D가 만들어지면 신장 기운이 건강해지고 갑상선 기능이 회복이 돼서 우리 몸의 여러 가지 에너지 대사를 시작합니다. 예, 근데 그거만큼 또 중요한 것이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고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먹지 않으면 영양으로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회복되지 않는데 태양 에너지가 보이지 않죠.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형태로 저장이 돼 있는 것이 뭐냐면 식물의 엽록소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의 엽록소는 식물의 이 혈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식물에 들어와서 식물에다가 피를 만들어서 그 식물을 살 수 있게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식물의 엽록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우리 사람은 그 식물이 저장해놨는 태양 에너지를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우리 몸에서 활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질환자든지 어떤 만성 질환자든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태양 에너지를 충분히 먹는 건데 그 충분히 먹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엽록소를 섭취하는 일이다. 이해되시죠?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엽록소는 모든 생명체의 생명 작용을 유지하는 근본 에너지를 뜻한다. 이 말이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지만 너무나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나 재밌는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혈액의 구조고 하나는 식물이 갖고 있는 엽록소의 구조입니다. 어떻습니까? 보기가 똑같이 보이죠. 이 안에 핵심 구조인 이걸 햄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햄 구조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리고 전체 구조도 매우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엽록소가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다시 이야기하면 이 엽록소 안에 주성분인 마그네슘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소장에서 분해가 되어서 철분과 이렇게 바뀌게 되면 얘가 바로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우리 몸을 살릴 수 있는 근본의 에너지로 바뀌게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좀 빈혈이 있고 뭐 한다면 고기 좀 먹어야 되나 이래잖아요. 고기가 아니고 뭐를 드셔야 된다고요? 엽록소를 드셔야 됩니다. 근데 이 엽록소는 이 태양 에너지를 저장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제가 팁 하나 드리면 어디에 모든 채소나 과일에는 엽록소가 들어있지만 어디에서 자라는 애들이 엽록소가 가장 많을까? 햇볕을 많이 받고 있는 자리께 엽록소가 많을까? 햇빛을 받기에 불리한 위치에 있는 애들이 엽록소를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볼 때는 뭔가 문제가 되려고 이제 여쭤본 거잖아. 햇볕을 많이 받고 있는 곳에는 저장을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없는 사람일수록 열심히 저장을 하듯이 햇볕 받기가 불리한 곳에 있는 곳에서 자라는 식물들이 엽록소를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겨울철에 자라는 보리 새싹은 엽록소를 열심히 만들지 않으면 그 추운 겨울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닷속에서 살고 있는 해조류는 열심히 엽록소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 추운 바다에서 견뎌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식물들이 같은 것들이라도 더 많이 들어있다. 이거는 그냥 우리 상식선에서 이렇게 알고 가자고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엽록소가 우리가 내가 오늘 엽록소 섭취를 위해서 상추쌈 한번 먹어보자. 그래서 상추를 먹습니다. 우구적 깨물어서 상추를 먹으면 한 20% 이하의 흡수율밖에 되지 않습니다. 얘네들이 그 탄탄한 구조가 장에서 잘 분해가 안 되고 또 흡수율이 떨어져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 중병을 앓고 있고 오랜 동안 투병 생활을 하신 분들은 소화와 흡수율이 다른 분들보다 더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떨어져 있습니다. 엽록소를 잘 섭취하는 방법은 누구냐면 얘를 분해할 줄 아는 애와 같이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추를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분해가 된다? 된장입니다. 발효가 이런
예,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다 이거죠. 그래서 발효가 된 아이들, 그러니까 발효가 된 음식에 의해서 엽록소는 분해가 되고 활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식초가 그렇고 간장이 그렇고 된장이 그래요. 그래서 녹즙을 그냥 드시는 것보다 된장에다가 재웠다가 드시는 것이 훨씬 더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예, 그리고 식초와 함께 드시는 것이 흡수율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예, 이렇게 해서 상추쌈 두 번째 된장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엽록소 상추 안에는 엽록소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안에는 베타카로틴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용성 성분이 없이는 흡수가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것마저도 다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랬을 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냐면 식물성 기름이 들어있는, 그래서 쌀이나 콩이나 올리브유나 참깨나 들깨나 이런 어떤 식물성 기름이 들어있는 지질 생물의 도움을 받았을 때 얘가 완벽하게 흡수가 될 수 있는 조건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밥이나 콩 을 한 숟갈 올려놔야. 예, 그리고서 쌈을 싸서 드십니다. 그러면 상추가 갖고 있는 성분을 내가 완전히 흡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흡수가 됐다고 해서 얘가 전부 다 내 몸 안에서 유용하게 쓰여지느냐면 그렇지 않아요. 누가 있어야 되냐면 일꾼이 있어야 돼. 예, 일꾼은 누구냐면 여러 가지 일꾼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일꾼이 미네랄입니다. 그래서 미네랄 중에서도 바닷속에서 있는 미네랄이 그 일을 제일 잘해요. 그래서 상추쌈을 해놓고 옆에다 미역국 한 그릇 떠놓고 드시거나 아니면 쌈을 쌀 때 젓갈을 올려놓고 이렇게 해서 드시거나 아니면 파래나 바지락 같은 걸 넣고 끓였는 된장국하고 같이 드셨을 때 비로소 상추가 완벽하게 내 걸로 변한다. 예, 음식이 약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이런 흡수율의 문제를 소홀히 다뤄서는 약이 되지 않아요. 그냥 음식이에요. 그러나 흡수율을 극대화시켜주고 어떻게 해서 얘를 우리 몸속에서 약이 되게 활성화를 시킬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상추쌈을 견주어서 한번 이해를 시켜드렸다. 너무 재밌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약국에 어떤 분이 오셨느냐면 72세 나신 분인데요. 이분이 저희 약국에 오셨을 때도 약 한 지금 3년 차 정도 됩니다. 병명은 임파선 암이고요. 이거는 백혈병과 구분돼서 비호치킨 림프종이라고 부르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몸이 여기저기 통증이 찾아와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했더니 이제 이런 그 말기 림프종을 그러니까 진단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단을 받고 이제 항암, 방사선을 하는 도중에 연세도 드신 데다가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폐렴, 합병증이 찾아와서 고혈당과 저혈당을 오고 가는 소위 얘기해서 혼수 상태에 빠져서 더 이상 병원 치료를 받기가 불가능한 상태에 놓였던 그런 어르신이에요. 예, 근데 이 어르신을 제가 만났을 때 이분을 위해서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떻게 풀어야 되나. 예, 정답은 없어요. 근데 어떻게 이분을 이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나, 풀어야 되나, 해답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나를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더도 덜도 아니고 뭐부터 해야 되냐면 떨어져 가고 있는 체력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분을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체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무엇이 항암에 좋고 뭐가 좋고 하는 이런 음식을 찾은 것이 아니라 체력을 끌어올리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바지락, 마늘, 그래서 아까 해조류라 그랬죠. 밭에서 나왔는 여기에다가 낙지를 집어넣어서 끓여서 드시게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까 프로바이오틱스의 중요한 유익 미생물의 중요한 이야기를 드렸죠. 네. 예, 그래서 생된장을 거기다가 풀어서 이렇게 해서 수시로 드시게 만드는 일로부터 착수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참조로 갯벌에서 나온 바지락이라든가 이런 음식을 열심히 드시게 되면 장 점막이 굉장히 튼튼해져요. 이것 또 하나의 팁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식사에서는 콩, 현미, 맵쌀에다가 잡곡밥을 만드는데 여기다가 특이하게 뭐를 넣습니까? 사과하고 바나나를 넣습니다. 왜 넣었을까요? 사과, 바나나를 아까 삶으면 과일을 삶으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미생물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살려주기 위해서 사과와 바나나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밥을 만들어서
항암 도중에 또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세포가 여러 가지 독소에 의해서 기운을 못 차리고 있는 것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밥을 만들어 주고요. 반찬과 국에는 북어 묵국이라든가 북어 된장찜 뭐 이런 것들을 해서 단백질을 공급하려고 하는 노력을 곁들여 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또 습으로 적극적으로 미생물을 살려내야 되기 때문에 사과, 바나나, 양배추, 단호박 등을 넣어서 습으로 만들어서 주로 저녁에 먹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녁에 우리 몸속에 독소가 많이 생겨나고 저녁은 뭐 하는 시간이냐면 우리 몸이 내 몸을 보수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내 몸을 쓰는 시간. 예, 밤에는 내 몸을 곤치는 시간. 예, 그래서 밤에 곤치는 것을 충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녁에 과일당을 열심히 드시게 되면 잠을 깊이 주무실 수가 있어요. 머리가 건강해져요. 그래서 이 오랜 투병 속에서 잠도 못 주무시고 얼마나 마음이 그 생사에 어떤 마음의 흔들림이 있으시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다스려 주기 위해서 저녁 때 이것을 드려서 수면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는 무, 당근, 우엉 이런 야채라든가 해조류를 넣어서 여러 가지 망가진 세포에 영양을 주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많은 야채와 과일들을 먹게 만들면서도 또 하나는 전부 앞에 것들은 다 끓였잖아요. 네. 예, 끓였는데 생으로 뭔가를 드시게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상추쌈 드릴 수는 없고 그 엽록소를 어떻게 몸속에 가장 흡수를 잘하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물김치. 대한민국 사람들은 알잖아요. 네. 예, 야채를 숙성시켜서 흡수율을 높이면서 그 물김치 안에는 뭐가 들어 있습니까? 미생물이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원하는 엽록소 미생물도 주면서 이 김치 재료에 어떠한 것을 재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물김치의 기능을 다양화할 수 있기 때문에 물김치를 만들어서 수시로 먹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14년 5월경에 와가지고 여러 가지 오랫동안 병상 생활하면서 허리가 아프고 고관절이 아프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것을 치료해주기 위해서 생감자즙에다가 콩국을 섞어서 드리는 처방을 해드렸습니다. 생감자즙 콩국 드시게 되면 여러 가지 신경통, 관절통 이런 쪽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감자즙 안에는 그것을 치료하는 비타민 C라든가 여러 가지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14년 7월경부터 모든 건강을 회복하고 지금 현재 산에도 다닐 정도로 그리고 수시로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산에서 약초 뜯어왔는데 먹어도 돼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 음식으로 이렇게 어려웠던 분이 회복되는 사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음식 치유를 위한 기준 세 번째는 영양의 정상화입니다. 우리가 영양의 정상화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영양하면은 보통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3대 영양소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3대 영양소가 부족해서 병이 오지는 않습니다. 3대 영양소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3대 영양소를 우리 몸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일을 할 줄 아는 그 영양소가 필요해. 그래서 3대 영양소를 우리 아주 어려운 말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마크로 뉴트리엔트, 거대 영양소, 마크로. 근데 우리가 이 집을 지으려고 벽돌도 갖다 놓고 철근도 갖다 놓고 모든 건축 자재를 갖다 놨어요. 집이 되어지나요? 아니요. 누가 있어야지 집이 만들어지죠? 짓는 사람, 목수도 있어야 되고 벽돌 쌓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여러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일꾼이 있어야지 됩니다. 지금 현대인이 걸리고 있는 대부분의 질환은 이 재료가 없어서가 아니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미량 원소, 마크로 뉴트리엔트에 대신해서 마이크로 미량 원소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그게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충해 주려고 신경을 쓴다. 근데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미네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이 미네랄은요. 지금 여기 앞에 이게 이게 무슨 통이죠? 술 담는 통. 술 담는 통인데 이 모든 것은 다 정상적으로 돼 있죠. 되는데 딱 한가운데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근데 구멍이 난 얘 때문에 이 통의 능력이 어디로 줄어들었어요? 예, 이 구멍이 난 위치까지밖에 술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면 최대가 아니라 최소에 의해서 이 통의 능력이 결정이 됐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우리 몸은 60조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쉬운 말로 이야기를 하면 60조의 공장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60조의 공장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60조의 공장이 자꾸 문을 닫아. 왜? 일꾼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없어요. 그래서 그 일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충해 줄 것인가? 어떻게 해야 이 오크통에 더 많은 술을 담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역할이 어디서 나온다? 예, 미량원소, 바로 미네랄의 역할입니다. 비타민도 효소도 미네랄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의 마지막 전기 스위치를 놓는 것은 미네랄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땅이 죽고 여러 가지 농토가 그다음에 농사법의 잘못으로 우리가 먹는 먹거리에는 바로 이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우리가 또 하나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만 보면 미량 원소 칼로리, 그러니까 칼로리를 줄이고 미량 원소를 늘리는 것이 바로 건강의 법칙이다. 건강의 법칙 멋있죠? 예, 우주의 법칙은 E는 MC 스퀘어, 건강의 법칙은 헬스는 미량 원소가 더 많아져야 된다. 다시 얘기하면 미량 원소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 미량 원소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 몸은 병이 나고 건강을 잃게 돼 있습니다. 이 미량 원소는요, 미량 원소가 부족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악이 돌아가는데 들어보셨어요? 악이라는 게 뭐냐면, 불교에서 얘기하는 악이도는 지옥보다는 그래도 살기가 조금 낫대요. 예, 지옥보다는 조금 난데 거기 사는 아기는 배는 이만한데 입은 바늘구멍이에요. 그러니 그걸 채우려고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여기다 입에다 누르려고 그러면 여기서 불이 확 나서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 얘의 굶주림이라는 건 끝이 없다.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이게 아기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아기도인 사람이 많습니다. 왜요? 예,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그래서 또 먹어요. 뭐냐, 미량 원소가 부족한 거예요. 두뇌에서는 계속 불러들여. 세포가 배가 고프다고 외쳐. 당뇨병이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욕심도 사실은 악이잖아요. 돈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예? 예, 이게 악입니다. 악이도예요. 여기가 악이도예요. 예, 이것을 벗어나야지 되는데 먹어도 굶주림이 이 갈증의 해소가 안 되는 것을 우리가 어려운 얘기로 톡시헝거라는 말을 씁니다. 독소에 의해서 굶주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톡시헝거에 시달렸던 어떤 학생은 이 자폐성을 보이는 아이인데 여기는 먹어도 배가 고파요. 예. 그래서 이 아이한테 제가 아까처럼 과일로 만든 거, 그 다음에 미네랄을 공급하고 이렇게 해서 영양을 올바로 세워줬더니 아이가 먹는 것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건강을 회복해간 이런 것들입니다. 예, 이것을 우리가 미량 원소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음식 치유를 위한 기준 네 번째가 뭐냐면 마음가짐입니다. 이 마음가짐은 질병의 회복을 이게 탄력성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마음을 가졌느냐가 내가 질병을 회복할 수 있다. 예, 좋은 음식을 먹은 것도 중요하지만 탄력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밀가루 반죽을 해서 붕어빵 굽는 기계에다 넣으면 붕어빵이, 국화빵 넣는 기계에다 넣으면 국화빵이 나옵니다. 이 어느 틀에다가 넣느냐에 따라서 빵 모양이 결정이 되죠. 예, 사람의 모양을 결정짓는 틀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같이 생각을 한 부부가 닮아져 있고요. 예. 그래서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육체를 통해서 자기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질병을 치료하고 계시는 분들은 세포 하나하나가 무슨 마음의 틀 속에 들어가 있는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마음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면역이고요. 고운 말을 하고 화 안 내는 것이 면역이에요. 부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긍정하는 마음이 면역이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를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공격성이 아니고요. 내 정상세포가 정상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면역을 올리는 겁니다. 암을 쳐다보고 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상세포가 하루하루 틀리게 회복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믿고 그것을 주문해 오듯이 하는 것이 마음의 마음가짐이고 질병을 회복시켜주는 마음가짐이다.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은 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 내 몸과 마음은 반드시 건강을 회복한다. 이렇게 굳게 자꾸 자기 머리에다 세뇌시키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가짐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결론을 내면 음식은 이제 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떨어져가는 낭떠러지기 위해서 올려주지만 안전한 자리로 끌고 가는 건 음식이 하는 일이다. 그래서 잘못된 음식은 질병을 만들지만 생명이 깃든 음식은 질병의 마침표를 찍는다. 네, 감사합니다.